네, 안녕하세요. 버드아이입니다. 오늘은 해밀턴 오픈하트 재즈마스터 모델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밀턴이란 브랜드는 현재 본사가 스위스에 있고 제조 역시 스위스에서 하지만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189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가 2020년이니까 1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해밀턴이 생기기 전에 미국은 스위스 시계를 수입하거나 혹은 스위스 시계 부품을 수입해서 재조립하는 형태로 이제 시계를 만들고 유통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당시에 스위스 시계와 부품은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자국 브랜드를 육성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여러 부품 회사가 연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해밀턴이 됩니다. 해밀턴이 창립되던 시기에 미국의 대륙횡단철도가 건설되게 되고요. 열차 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시간은 꼭 필요했고 그해 해밀턴이 납품하면서 아주 거대한 시계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타 브랜드와 별다를 것 없이 쿼츠 파동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자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해밀턴 브랜드에서 좀 매력적인 것을 뽑으라면 이 회사의 슬로건이 아메리칸 스피릿 스위스 프리젝션입니다. 미국의 혼을 담고 있지만 스위스의 정확성을 표현한다, 이런 슬로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식 시계의 최대 강국이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에 있는 스와치라는 거대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을 보면은 이게 스위스에서 보기에도 해밀턴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잘 만든 시계고 굉장히 멋진 시계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해서 스위스가 탐을 내다가 인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시계 브랜드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롤렉스일 거고요. 두 번째는 태그 호이어겠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해밀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밀턴이 시계 매니아가 아님에도 알려진 이유는 영화 소품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무려 500편이 넘는 영화에 해밀턴 시계가 출연을 하게 되고요. 가장 이제 유명해진 거는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시계가 해밀턴의 카키필드라는 모델인데 그곳에 나오면서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시계를 살펴보면 이 시계 내부에 있는 이 시계판을 다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얼 안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밸런스 휠이라고 하는 부품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부분만 뚫어놓은 걸 하트비트라고 하고요. 다이얼 자체가 없이 모두 뚫어놓은 걸 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계 내부가 보이는 모델을 사고 싶었는데 스켈레톤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트비트는 왠지 좀 소심해 보이고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야광이 있습니다. 인덱스와 시침과 분침에 이제 야광이 적용이 돼 있긴 한데 야광이 굉장히 약하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여드리면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광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방수 성능이 50m 방수인데요. 50m 방수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비를 맞거나 손을 씻는 정도만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뭐 수영을 하신다거나 물에 담근다거나 하실 때는 네, 시계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에타 2824를 수정한 H10 무브먼트가 들어갔다고 해요. 수정한 부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원래 에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민무늬인데 보시면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걸 페를라주 가공 처리라고 한다고 해요. 페를라주 가공 처리가 돼 있고, 시계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먼저 케이스 지름은 42mm 고요. 케이스 지름은 42mm.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러그 처음부터 러그 끝까지, 러그 투 러그는 50mm입니다. 그리고 러그 폭은 22mm고요. 네, 사이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계의 브레이슬릿이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슬릿 마감이나 품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마감과 이제 품질을 보여주는 게 정말 드물거든요. 굉장히 마감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착용 방식은 버터플라이 클립 방식을 적용해서 여기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데 착용하고 벗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슬릿에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도 페를라주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회사에서 브레이슬릿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뒷백을 보면요, 시스루 백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안에 내부 움직임이나 로터의 움직임을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손목이 이제 16.5mm인데요. 손목 둘레가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러그 투 러그가 손목을 넘지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딱 맞죠. 그래서 이 시계는 16.5mm 이상인 분들은 누구나 찰 수 있는 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계의 두께 자체도 굉장히 좀 얇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이 시계의 두께는 10m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착용해보면 와이셔츠에 전혀 걸리지 않고 딱 들어갑니다. 리테일 가격은 141만원이고요. 프로모션이나 할인 정보는 찾아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토매틱에 관심이 있고 처음 오토매틱 시계를 만약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해밀턴의 오픈하트 재즈 마스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버드아이였고요. 감사합니다.